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에서 빌라의 아파트 매매량 추월 현상이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지금 또 물리면서 아파트 매매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그리고 나중에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빌라 쪽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예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경기권 쪽으로도 지금 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이런 흐름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어디 있는지 체크 잘 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맞춘 전략 저희가 오늘도 준비해 왔으니까 이 시간에서도 함께 여러분들의 그런 해결 방안들 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순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이렇게 떠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기대감 높고요. 특히 교통 호재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에서 정보 전해드릴게요. 3룸 아파트 정보고요. 이곳은 대형 상권도 갖춰져 있고 직주근접 입주로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시장엔 어떤 투자처에 지금 또 주목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호재거리 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에 대한 갈증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자, 이곳에서 그 갈증까지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동구로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9호선이 연장 예정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샘터 공원역에서 나중에 도보로 1분 거리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호재거리 안고 있는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좋은 소식이 또 들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약간의 또 바람이 또 불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에 대한 내용들 많은 부분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뭐 서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권 쪽에서도 과거에 여기까지 잡혔어야만 했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해제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금리에 대한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아직은 좀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자, 저는 전세로 가든 매매로 가든 결과적으로 금리의 영향 부분들, 상승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금리가 상승했었던 부분들로 집값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보다는 과거의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금리가 상승했었던 시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입지 좋은 곳들, 그리고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들, 이런 지역들은 호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조정, 약간의 조정장이 온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지역들은 더할 날 없이 빨리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생애 최초라든지 여러 가지 LTV 등등의
주담대 대출이 상승폭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하루빨리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지역을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강동구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현재 정권, 여당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입 과정이 거치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매입의 과정에 있음으로써 주변의 부동산 가격의 그런 단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공급이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뭐 공급량이 늘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도 대규모의 공급 단지들이 지금 멈춰 있는 지역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서울시 안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매입 과정과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주 그리고 완성 단계까지 걸리려면 최소 7년에서 8년 또 많이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부족했었던 인프라 또는 부족했었던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발을 들여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도 많지만 정말 노후화 그리고 과거의 신축 개발행위 제한 같은 경우에도 걸렸었던 지역, 즉 재개발 재정비 라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잠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치 그리고 공급에 대한 포커스에 맞췄을 때 이 지역이 아파트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 지역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그렇게 되고 또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생겨날 수 있는 샘터공원역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1.5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지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진행 시 또는 재정비, 재건축 등등의 재개발 진행 시 필요한 최소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 6평 미만도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인 조례 사항에 따라서 6평 정도가 된다라고 본다면 거의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1.5룸인데 한 6평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한 3억 9천에 3억 9천5백 정도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1억 8천 정도에서 1억 8천5백 정도면 서울에 그리고 9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랜드마크 자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대다. 자, 그리고 추천 포인트 3가지. 일단 9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앞으로 지나다니는 9호선의 역할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 안에 9호선 라인이 지나다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 이 지역 얼마나 가격이 뛸 수 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고덕 업무단지가 정말 초대형 업무단지가 바로 집 앞마당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로써 강남 또는 강남 외 강남 2부 라인들의 그런 3차, 4차 산업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에 사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대형 업무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발, 재정비 라인들을 받아볼 수가 있을 만큼 노후도, 접도율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역은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와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었어?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입지 사진을 한번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도로망이 크게 세 군데를 보이시죠? 위쪽 라인은 올림픽대로, 네, 서울의 접근성, 내부의 접근성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제1 외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망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네, 거주하는 곳 안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도시철도망이 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5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고덕, 바로 이 랜드마크 자리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명일동이라든지 뭐 암사동 그리고 뭐 천호동 라인들 상당히 빠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고덕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상일동역 주변으로 그라시움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네,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져 있는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계획은 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에 저는 항상 어떤 지역을 추천드릴 때 뭐 개발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서울의 접근성 그리고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야만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큼의 그런 직주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자차를 이용해서라든지 또는 네, 철도망 5호선이라든지 9호선을 통해서 네, 도심 안에 업무지와의 접근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좀 넓게 펼쳐 드려 봤는데 자, 이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이제 고덕 그라시움 라인들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진행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죠. 같이 묶여서 진행됐어야 되는 지역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이해관계가 사실 맞아야만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 그리고 수익관계가 맞아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네, 이 라인들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약간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산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지역들을 그냥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 앞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동의서, 주민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이 이제 고덕에 이렇게 3개의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상가가 너무 많고요. 물론 고덕 1지구 라인들 같은 경우 이번에 작년에 네, 신석동학교에 1번 첫 번째 신청을 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2기, 3기에도 신청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열의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고덕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이 2-2지구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신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랜드마크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업무지와의 접근성인데요. 바로 이 고덕 비지밸리가 바로 앞에 있죠. 자, 그리고 교통이죠. 두 번째. 교통. 네, 보시는 것처럼 이 9호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출구가 이쪽 라인으로 날 거기 때문에 2-2지구가 아파트로 변하게 된다면 바로 바로 앞에서 그 출구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라인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 보내기 상당히 좋은 그런 초품화 등등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하게 네, 학교 보내기도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5호선 라인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의 프리미엄 그리고 주변의 상권 인프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주변에 이제 하남 미사 쪽 라인에 지식산업센터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되는 강동구 고덕 비지밸리 라인에는 이제 네 가지 섹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뭐 산업시설 그리고 R&D 시설, 뭐 복합 문화시설, 공원시설 등등을 이 안에 다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온다면 국내 3호점이 이제 입점하는 거거든요. 국내 3호점, 1호점, 2호점의 주변의 가격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강동구 안에 이렇게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이런 이케아 그리고 비즈밸리 라인들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차 수요 그리고 고정적인 이런 기업들의 상주 인구들 그리고 유동 인구들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 특히나 2-2지구 주변으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경제도 상당히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상상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훈병원, 길동 보훈병원 라인들, 둔천동 라인들 거쳐서 있는 그 보훈병원역 바로 지금 3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31일 날 착공 소식이 들려왔던 이 4단계 완성 단계가 뭐 한 5년, 6년 정도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샘터공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호선도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10분 거리 아니고요. 다 3분 거리 이내에 바로 앞에 완성이 되는 초역세권 단지이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경부 쪽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1단계, 2단계, 3단계 동시다발적으로 완성이 된다. 언제 완성된다. 이로써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예상이 된다. 그런 건 입이 다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제2경부로 하나가 완성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여파 그리고 이 제2경부가 톨게이트 주변으로 이 제2경부의 톨게이트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에 맡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표본 자체가 있느냐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하나가 생김으로써 주변 잠원동 물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3호선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반포 라인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 그런 라인들 보시면 그 주변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까? 제2경부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거주 또는 투자하실 때는 이런 대형 초대형 개발들이 과연 언제 완성이 되느냐 또는 언제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느냐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시 안에 요즘 개인 상담하다 보면 재개발 상품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 2022년도 올해예요. 서울 재개발 초기 투자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에 나타나고 있는 데가 지금 창신, 숭인, 신림, 신대방, 상계 뉴타운 정도의 금액이고 7억에서 8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거여마천, 송파 쪽 라인이고 그리고 미아 뉴타운 그리고 전농동 라인들도 이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억에서 10억 정도가 이제 수색 증산 그리고 부가현 그리고 여기 장인 뉴타운,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게 9억에서 10억 정도. 물론 11억도 많고요. 13억도 있고 14억, 22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저는 이 강동구의 입지적인 부분과 미래의 발전 자체, 미래 발전의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보자면 저는 최소 9억에서 10억, 11억 정도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직은 구역 지정조차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3억 9천에서 3억 9,500이에요. 1.5룸인데 집은 6평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세가 2억 1천 정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업무단지가 완성이 된다면 이 전세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 비용의 회수는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가격의 투자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9호선이 들어가는 바로 앞에 위치하는 그런 곳인데 투자 금액이 1억 8천에서 1억 8,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대출을 받으시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천에 한 90만 정도 예상이 되는데 비슷한 금액 들어갑니다.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2억 원 미만의 이렇게 입지가 좋은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은 무궁무진한 미래 발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2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 있을 때 잡으시는 것 또한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기회는 잡는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이제 나중에 호재거리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좋은 기회 꼭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또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마포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넓은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포 구청역에서는 뚜벅뚜벅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계속해서 또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지역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몇 번을 누차 강조 또 강조해드리고 마포는 제가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그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는 국내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수요까지도 있는 게 사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워낙 인프라 좋죠. 적은 비용 가지고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하고요. 인터넷 빠르고 사실 어느 나라에 내놔도 이렇게 좋은 도시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나 이 서울 안에서 이 한강변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극소수의 그 소수민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로부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강 이 물길을 따라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집터를 마련하고 그곳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서울 한복판 안에서 이 한강변 라인들의 입지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이나 뭐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G7 국가 또는 G20 국가들 라인들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곳 지역 안에 관광이라든지 또는 주택 시장이 비싼 곳들 그런 곳들 보시면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사실 서울과 다른 지역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서울은 현저하게 전 저평가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지역들의 한강변 라인들의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그 프리미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거주할 때도 또는 어디 나들이를 갈 때도 가장 먼저 서울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곳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다 아마 공원 그리고 또는 한강변 라인들 또는 뭐 천변 라인들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안에서 그런 곳을 찾는다 하면 저는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내 집 앞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그 다른 사람은 누리기 쉽지 않은 그런 프리미엄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과거 1988년도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주택시장, 서울의 주택시장 안에서 상당히 크게 그 프리미엄의 폭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한강권과 그리고 비한강권의 양극화는 매년, 매달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만 하더라도 마포에 특히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동, 합정동, 뭐 상수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미래 발전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지역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중에 마포구 망원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아파트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를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용 면적과 내부 실사용 면적은 대략적으로 한 18평에서 실사용 면적 한 25, 6평 정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거주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금액대 또한 착해요. 대단지 아파트가 없지만 빌라나 또는 단독 아파트, 두세 동짜리 아파트들도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투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1억 2천원 정도에서 1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가 많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이다.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중심지를 혁신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게 서울 2040 서울 기본도시
네, 서울 기본 도시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수변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분명 그렇게 맞춰서 개발이 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네,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등등 여러 가지 국가들 주변에 수변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요. 그 수변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폭등을 했고 항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고요.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거주 형태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망원동이 왜 제가 추천드리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한강변 라인에 가장 가까우면서 마포구에 속해 있고 교통편이 좋고 공원이 많고 주변에 한강권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도로망들도 잘 갖춰져 있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내외부를 굉장히 용이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대학교 많고요.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뛰어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5천 세대로 탈바꿈이 된다면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을 충분히 견인할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5천 세대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뜨고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019년도에서부터 지금 2022년도에 다다를 때까지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이런 아파트들을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 많고 한강변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옆에 그렇게 수많은 공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동 옆에 당인리 발전소에 이렇게 초대형 공원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됐죠. 네, 남부 쪽 라인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서부 광역철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요 마포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까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했었던 인프라 쇼핑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요거 상암동에 이렇게 빈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 롯데몰 자리이고요. 롯데몰이 완성이 된다면 쇼핑 인프라 그리고 유동인구, 임차 수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변에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올해 연내 착공의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주변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자, 3룸이고요. 26평형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7억 1,500에서 7억 3,500 정도이고요. 전세 안고 일단은 내가 사놓자라고 한다면 1억 2, 3천 정도 금액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시겠고 기대 차익도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주변에 빌라들도 동평수가 8억 원대 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조금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월세가 사실 없어서 못 나가는 지역입니다. 3억 원대 초중반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다면 보증금 1억 원에 한 150에서 160 정도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미리 가치 높은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우리 이사님과 세미나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계속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빠르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부는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 왔죠. 자, 이 시간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도 저희가 차근차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서울에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분과 함께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어쨌든 새 정부가 뭐 속도 조절론도 나오긴 하지만 뭐 일단 취임 뭐 100일 안쪽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특히나 지금 이번 주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추경호 장관이 또 참석했던 그런 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국토위에서 또 한 거죠. 그래서 뭐 그쪽에 지금 원유령 뭐 국토부 장관도 지금 가서 지금 토론회를 이제 또 개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얘기는 이제 다음 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첫 부동산 대책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임대차 3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대출 이제 뭐 이제 그 규제 또 완화에 대한 요런 이제 부분들도 있겠고 특히나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그 세제들 그렇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하면서 기대감이 일단 많이 높았어요. 네. 일단 뭐 공약들이 대부분이 뭐 완화하겠다, 풀어주겠다 이제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범을 하고 나서는 속도도 조금 조절하는 것 같고 약간 좀 신중 모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는 다들 그렇죠. 야,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매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매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다들 좀 기다리고 있는 분, 기대감도 있지만 관망도 있는 이런 정말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속에서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거래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도 마음대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매수자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관망과 기대 속에서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자, 아까 앵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에 지금 매물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6만 3천 건 정도 지금 뭐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대선 이제 직전이었죠. 3월 달로 가서 보자라면 뭐 정확하게 약 한 4만 9천 건 정도 됐었죠. 약 한 5만 건 정도로 본다 그러면 뭐 대충 한 27%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한 30% 지금 가까이 지금 늘어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은 계속 좀 적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서울이냐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 쪽이냐 아니면 또 빙기 강남권 쪽이냐 또 뭐 경기 인천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준강남권들은 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뭐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물이 이제 쌓여가는 외곽 쪽을 중심으로 좀 더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을 봤더니 5월 지금 거래량이 약 한 1,400건 정도. 지금 서울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1,400건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작년에 뭐 비슷한 요 시기를 보자라면 작년 5월 달엔 그래도 그렇죠. 한 5천 건 가까이 한 4,900건 정도 됐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 특히나 지금 6월 들어서 물론 6월 전체 거래량은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7월 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까지 한 열흘 동안 봤을 때는 지금 6월에 약 한
1900건인가 한 200건 정도라고 봐야 돼.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그래도 뭐 그렇죠. 뭐 한 30일 정도 따져보면 한 600건에서 1000건 이하로 또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인 것은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고가들이 나오는 또 단지들마다 또 여전히 다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전용 면적 165제곱, 물론 조금 큰 평수입니다. 165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57억,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또 신고가를 또 썼었고,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같은 강남 3구라고 하더라도 뭐 그 특수 관계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가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20억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게 27, 8억 거래되던 게 20억까지 한 7억 정도가 떨어진 거냐? 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얼마 전에도 한 27억 거래되던 게 이 한 건 지금 20억 때문에 야, 여긴 지금 뭐 7억이 떨어졌어. 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좀 이런 특수관계,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런 거래, 특수 거래로밖에 볼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에 강남 같은 상구 안에서도 지금 특수관계로 해서 신저가가 또 공존하고 있는 이런 좀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야, 이게 뭐 지금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얘기할 수 있냐? 맞죠. 워낙 거래가 적은 상황이고 지금 뭐 한구 전체가 지금 6월 달에 거래가 전혀 한 건도 없었던 구들이 지금 뭐 한 두세 개 지금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한두 건 가지고 뭐 금액대 이거 추세를 지금 따지긴 좀 착시 현상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되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또 연임이 되면서 한강변에 지금 35층 룰, 그렇죠. 3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거 지금 그렇죠. 지금 2040 서울 플랜이 다시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폐지가 되면 지금 한강변에 60층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거에 대한 뭐 기대감들도 있고, 지금 뭐 당장 물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장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또 쏟아진다면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매도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면은요. 자, 일단 뭐 6월 1일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올해분 지금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그냥 내야 됩니다. 이제 정해졌어요. 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또 대책 완화들 나오고 또 이런저런 기대감들도 있으니까, 자, 이런 분위기가 되겠고, 자,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큰 가격 조정.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면 금매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더더구나 막상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공포스럽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또 공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새 정부 이제 발표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됐건 매수자가 됐건 지금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도 그렇고 지금 다주택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올해 안에 또 집을 사겠다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정책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투자처들을 어떻게 이제는 한꺼번에 오르는 대세 상승장은 이제 당분간은 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텐데 혼자 고민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면밀하게 시장 또 분석도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제가 1대1로 또 개인적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와 무료 상담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같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꼭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힘들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것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해도 지금 강남 쪽은 그렇죠. 좀 요지부동인 부분들도 있겠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요. 삼성일스테이트 2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원룸 아파트예요. 원룸 아파트가 무려 지금 가격대가 16억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15억이 넘어가면 지금 한 푼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대출 10원도 안 받고 현금이 다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는 지금 특히나 강남 3구 안에서는 야, 정말 원룸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대출 한 푼 없이 15억 현금을 가지고 사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택.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죠. 뭐 이번에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은 약 한 뭐 마이너스 0.01% 물론 작은 하락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 빌라라든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가격이 그래도 탄탄하게 지금 받쳐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울의 5월 지금 집값은 오히려 0.04%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듯이 지금은 아파트 쪽보다는 아무래도 대체주택 쪽, 특히나 강남 3구는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체주택, 특히나 강남 3구 안에서도 지금 뭐 그렇죠. 그 중심축으로 우뚝 서 있는 바로 잠실 쪽, 그렇죠. 사실 송파와 잠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지금 프리미엄이 있으면 특히나 잠실이 가깝다면 그렇죠. 뭐 특히나 뭐 활발한 뭐 재건축 뭐 일어나고 있죠. 재개발 뭐 쭉쭉쭉쭉 진행되죠. 자,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제2의 잠실로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가락동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도 4억대에 지금 몇 년 전에 분양했던 바로 그 원룸이 지금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한 12억까지 그렇죠. 야, 참 이런 동네가 또 바로 가락동 쪽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개발 호재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고, 뭐 사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또 젊은 또 1, 2인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하철역이 몇 개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더더구나 이제 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변 지역 가보시면 야,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게 딱 판명이 나죠. 더더구나 또 학세권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또 아이들 학교까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잠실 바로 여기에 있죠. 잠실에서 이렇게 가까운 바로 오금역과 계룡역과 경찰병원역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는데, 특히나 이 계룡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걸어서 약 한 2분 정도의 아주 정말 초역세권인 바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고급형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거여, 마천, 가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값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33평이 거의 18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자, 문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서 쪽에도 엄청난 역세권 개발 때문에 그렇죠. 같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문정 쪽에도 지금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많은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으면서 뭐 테라타워, M스테이트 어마어마한 또 일자리들이 있고 그런 또 젊은 층들의 좀 고소득자들이 좀 많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렇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또 뭐 현대 글로벌 빌센터 뭐 GTX A노선, GTX C노선 다 들어가는 게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착착착착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잠실 뭐 관광 특구라든지 또 이쪽에 뭐 올림픽 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더더구나 교산지구까지도 이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지역들 그렇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더더구나 트리플 역세권의 대로변에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코너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막히는 것이 없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막상 현장에 가서 딱 보시면은요. 자 프리미엄급 설계 자재 딱 활용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강남권에 이런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들 정말 투룸이 거의 15억,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하이엔드급이 되겠습니다. 자 잠실 업무타운, 문정법조타운에 영리치 1인 가구들 굉장히 많고요. 자 잠실과 제2잠실의 호재 그리고 재건축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나서는 시세 차이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는데 자 가격대가 정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지금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원룸이 거의 16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6억 5천에서 약 한 7억 5천 정도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 1인 가구, 2인 가구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더더구나 전세가 약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죠. 1억에서 1억 5천 강남 3구의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160에서 180까지 높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 나는 뭐 이 정도 돈은 없지만 정말 지금 뭐 대출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조금 소액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신설동역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쪽은 일단 종로, 광화문, 청량리 쭉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뭐 고려대, 경희대, 대학 수요 풍부한 데다가 대학로가 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이런 트리플 역세권인 바로 신설동역인데 이 신설동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5분 거리면 좋죠. 자 더더구나 약 한 1분 거리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기는 1분도 아닌 정말 1초 거리. 정말 나오자마자 그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설동역 그렇죠. 자 여기에서 1호선 따라서 뭐 종로, 시청 그렇죠. 서울역까지 쭉쭉쭉쭉 이어지죠. 자 청량리 쭉 이어지죠. 우이 신설선 따라서 자 보문역은 고려대, 성신여대 뭐 위로 올라가면서 서경대 쭉쭉쭉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여기에 2호선이 있어요. 자 성수역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러면 잠실 지나서 또 강남권까지 쭉 들어올 수 있어서 강남권에서도 너무 월세가 이제 비싼 분들은 또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신설동역 쪽 같은 경우가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해서 강북 쪽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직장인 수요 풍부하고 대학생 수요, 뭐 광화문 쪽만 해도 약 한 100만 명이 넘잖아요. 뭐 서울 안에 가장 또 대표적인 업무지구니까요. 자 그러면서 신설동역 주변에도 직업전문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한 24개교 정도 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수요까지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서도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방 하나에 복층 침실이 2개나 있고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그런 풀 옵션의 더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좋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엄청난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약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되다 보니까 전세가 또 높죠. 이쪽은 전세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실제로 약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지금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내가 당장 월세를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 한 70에서 80만 원까지 좀 높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는 늘 말이 빠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시장에 대한 분석들 또 앞으로 좀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 또 투자 전략에 특히나 하반기 쪽에 지금 어떻게 할까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짜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상담들 그리고 또 투자 포트폴리오들 또 뭘 팔아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세미나와 개인 상담 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다소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또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또 뭐 유재성 대표님, 유재석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와 함께 이약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